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이에요. 올해 58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지만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8억이 있어도 매일 밤 불안해서 잠 못 잃었던 한 여자가 진짜 부자가 되기까지의 생생한 과정입니다. 잠깐 8억이 있는데 왜 불안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25년 동안 작은 김밥집을 운영했어요. 남편 상훈이는 택시를 몰았고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김밥 재료 준비하러 가게로 달려갔어요. 무채 썰고, 계란 부치고, 단무지 썰고. 문 열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정신없이 움직였죠. 가게 문 여는 건 아침 7시. 학생들 등교 시간 맞춰서요. 김밥 2개 포장이요. 참치김밥 하나 매장에서 먹을게요. 아침 시간이 끝나면 점심 장사 준비하고, 점심이 끝나면 저녁 준비하고, 문 닫는 건 밤 9시. 그때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내일 장볼 것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 밤 11시. 그러면 또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하고, 이게 25년 동안 제 하루였어요. 남편 상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돈 더 벌어야지. 그게 남편 입버릇이었거든요.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오늘 좀 쉬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하루 쉬면 하루 매출이 없으니까 아파도 나갔어요. 독감에 걸려서 열이 39도가 나도 마스크 쓰고 김밥 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돈을 벌려면 몸을 혹사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김밥집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 남편 택시 수입이 250만 원 정도, 생활비 2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적금에 넣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남편이 그러면서 적금 통장 보며 웃더라고요.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1년 지나니까 1000만 원, 3년 지나니까 5천만 원. 와, 우리도 이렇게 모을 수 있구나. 그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힘들어도 목표가 있으니까. 5년쯤 지났을 때 통장에 1억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랑 치킨 시켜서 둘이 소주 한 잔 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하다. 1억 모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15년쯤 지나니까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병원 가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과로예요. 좀 쉬셔야겠는데요. 쉬라고요? 하루 쉬면 하루 매출이 없는데, 그래서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버텼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뇨 진단 받았는데도 택시는 계속 몰았어요. 몇 년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모으자. 그게 우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0년 차가 되니까 정말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느 날 김밥 싸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작년 봄이었어요. 김밥집 문을 닫기로 결심한 날. 그날 밤 남편이랑 앉아서 그동안 모은 돈을 정리해봤어요.
우리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한번 보자. 은행 적금 통장 5개, 각각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 예금 통장에 1억 8천만 원. 부동산,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현금성 자산은 4억 3천만 원.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나오는 돈 1억 2천만 원. 퇴직금이랑 이것저것 정리하면 대략 6억 정도. 여기에 집값까지 치면 총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와, 우리가 8억이나 모았네. 남편이 신기해하면서 얘기했어요. 잠깐 8억이면 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제가 불안했을까요? 김밥집 문 닫은 다음 날 아침 4시 30분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5년 동안의 습관을.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가게 가려고 하다가 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방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나 지금 뭘 해야 하지? 2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둘 다 멍하니 TV만 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바로 은퇴의 현실이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로맨틱한 은퇴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매일 지출만 있고 수입은 없으니까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우리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까?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한 달 생활비 400만 원, 1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4억 8천만 원. 10년이면 돈이 거의 떨어지네? 그때부터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의료비는 더 많이 들 텐데 혹시 큰 병에라도 걸리면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돈 관리 좀 제대로 해야겠어. 그래서 시작한 게 가계부 쓰기였어요. 하루하루 쓰는 돈을 정확하게 기록해 봤어요. 하루에 대략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여기에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었어요. 특히 외식비가 제일 많았어요. 김밥집 할 때는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 늘 밖에서 사 먹었거든요. 그 습관이 은퇴하고도 계속되니까 돈이 술술 나가는 거였어요. 은퇴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딸 수연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직했어. 새 직장이 엄마 집 근처야. 그래서 우리 근처로 이사 갈까 해. 처음엔 정말 반가웠어요. 딸을 자주 볼 수 있고, 손녀 서연이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래, 좋다. 어서 와라. 그런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근처로 오려고 할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딸이 반가워서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딸이 이사 온 첫 주, 손녀 서연이를 처음 봤어요. 5살이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할머니! 저한테 달려와서 안기는데 마음이 막 사르르 녹았어요. 아, 이래서 손주가 좋다는구나. 그날 하루 종일 서연이랑 놀아줬어요.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책도 읽어주고,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남편도 서연이를 엄청 예뻐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그러면서 뽀뽀해주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서연이 좀 봐줄 수 있어? 처음엔 기꺼이 했어요. 손녀니까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어느새 일주일에 세, 네 번씩 서연이를 맡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딸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엄마는 할 일 없잖아. 이 말들이 정말 상처였어요. 25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할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 그리고 서연이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서연이는 정말 예쁘지만 5살 아이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해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7시에 갈 때까지 10시간을 봐야 하거든요.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심심해. 할머니, 놀아줘. 계속 뭔가를 요구해요. 밥도 먹여야 하고,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줘야 하고, 낮잠도 재워야 하고, 58살인 제가 5살 아이 따라다니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오후 3시쯤 되면 제 체력이 바닥나요. 그런데 서연이는 아직 한창이거든요. 할머니, 공원 가자. 할머니, 그림 그리자. 사랑스럽긴 하지만 솔직히 지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서연이를 예뻐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은퇴해서 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김밥집 할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몸만 힘들었는데 지금은 마음도 힘들어요. 내 시간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날 남편이랑 오랜만에 등산 가기로 했거든요. 아침 7시에 나가는 등산 모임. 남편이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6시,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회사 워크숍이 잡혔어. 오늘 서연이 좀 봐줄 수 있어?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루 전날 밤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 아침에 전화하고, 주연아, 우리도 오늘 약속이 있어. 엄마,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돼? 이건 정말 급한 일이야. 엄마 아빠는 시간 많잖아. 시간 많다고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계획이 있고,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날 남편은 등산을 포기했어요. 저 혼자 서연이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루 종일 남편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쉽게 승낙하는 것 같아. 딸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좀 바꿔야겠다. 다음 날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주연아, 앞으로 서연이 부탁할 일 있으면 최소 3일 전에는 얘기해줘. 우리도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단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시간을 갖고 싶어. 문자 보내고 나서 떨리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딸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딸한테서 답이 온 건 하루가 지나서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급한 일이면 어떻게 해야 해요? 뭔가 토라진 느낌의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딸한테서 연락이 확 줄었어요. 일주일에 3, 4번 오던 서연이가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마음이 편했어요. 아, 이제 좀 자유롭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했나? 딸이 섭섭해하는 건 아닐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시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시작해봤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먼저 요가 수업을 등록했어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러 가는 거였거든요. 몸도 뻣뻣하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요가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요가하는 1시간 동안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제 몸에만 집중하거든요. 이게 바로 명상이구나.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오늘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엔 뭔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알겠어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요가에 적응하고 나서 용기를 내서 독서 모임도 참여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50대 이상 독서 모임. 첫 모임 갈 때 정말 떨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 어울릴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저랑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자영업 하다가 은퇴한 분, 직장 다니다가 명예퇴직한 분, 다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들. 첫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 다였는데 50대인 우리가 읽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구나. 제가 바쁘게 활동하니까 남편도 자극받더라고요. 나도 뭔가 해야겠어. 남편은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조금 둘 줄 알았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60대 초반인데 무리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산에 올라가니까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 도시에서 숨막히게 살다가 이런 자연을 보니까 마음이 정화돼.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신기한 건 각자 시간을 보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저녁에 만나서 서로 하루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 요가에서 새로운 동작 배웠어. 오늘 독서 모임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 나도 오늘 바둑에서 이겼어. 등산에서 정말 예쁜 꽃 봤어. 각자 할 말이 생기니까 대화가 풍성해지더라고요. 25년 동안 일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관심사와 새로운 경험들을 나누니까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8억을 지켜야 할 것, 늘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요가 수업비 월 8만 원, 독서 모임 회비 월 2만 원, 남편 바둑 수업비 월 10만 원, 등산 장비비 월 5만 원. 이런 돈들이 전에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돈의 진짜 가치는 쓸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50대 후반이 되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껴요. 요가 시작하고 나서 몸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3개월마다 종합검진 받고 치과도 6개월마다 가고 안과 이비인후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비만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으니까요. 남편도 금연했어요. 25년 동안 하루 한 갑씩 피우던 담배를. 이제 오래 살아야지.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단도 바꿨어요. 김밥집 할 때는 늘 급하게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몸에 좋은 음식 위주로 유기농 채소도 사고 좋은 기름도 쓰고
음식비가 조금 늘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해요. 경계선을 그은 지 3개월쯤 지나니까 딸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괜찮다, 수연아. 엄마도 서운했지만 이제 서로 이해했으니까 그 후로는 미리미리 연락하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날은 괜찮아. 이렇게 서로 배려하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볼 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니까 더 즐겁더라고요. 이제는 서연이와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지금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서연이도 변했어요. 할머니, 오늘 요가 갔다 왔어? 할머니, 책 읽는 모임 어땠어? 5살인데도 할머니가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할머니,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요즘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는 일.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느껴져요. 특히 80대 할머니 한 분이 매번 저를 기다리세요. 선생님, 언제 오시나 했어요. 선생님 보는 게 일주일의 낙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마음도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새로운 계획들이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블로그 시작하기. 25년간 김밥집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글로 써보려고 해요. 처음엔 컴퓨터도 잘 몰랐는데 독서 모임 언니들이 가르쳐줘서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58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요. 두 번째는 작은 카페 열기. 돈 벌려고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으로. 김밥집은 너무 바빴는데 카페는 여유롭게 운영하고 싶어요.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좋은 음악도 틀어놓고 남편은 목공 수업을 듣고 있어요. 서연이 책상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 이게 바로 돈이 주는 진짜 자유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세웠어요. 60대까지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70대가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크루즈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크면 함께 여행도 가고. 하지만 절대 자식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노년을 보내고 싶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25년 동안은 생계를 위해 함께 뛰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진짜 동반자가 된 기분이에요.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도 저녁에는 꼭 만나서 하루 얘기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이런 관계가 진짜 부부인 것 같아요. 가끔 남편이 그래요. 우리 이제야 연애하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애하는 기분.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8억 있으면 부자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해요.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워야 진짜 부자예요. 은퇴 전에는 돈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았어요. 은퇴 후 처음에는 자식들을 위해 시간을 썼고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사람이더라고요. 8억이라는 돈은 저에게 그 자유를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건강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살려고 해요.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건 지금 하고 나중에 언젠가 이런 말은 이제 안 해요.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8억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늘릴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계획적으로 써야겠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쓸 때가 되면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돈은 살아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좋은 음식, 운동, 정기검진. 이런 건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위한 투자도 요가, 독서 모임, 봉사활동.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돈만 모으지 마세요. 은퇴 후 뭘 할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취미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관계를 만드세요. 특히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은퇴하면 24시간 집에서 함께 있게 되거든요.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각자의 시간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부부가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직장 동료들과는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든요.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나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재미,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봉사활동도 정말 추천해요. 나보다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이에요.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 꾸준히 하세요. 정기검진도 절대 미루지 마시고 작은 이상이라도 바로 병원 가세요. 그리고 치아 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씹는 게 불편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어요. 취미 생활도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 58살에 처음 느껴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뇌가 활발해지는 느낌이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8억이라는 돈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경제적 독립이에요.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첫째,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세요.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하세요. 다섯째, 함께할 사람들을 만드세요. 여섯째,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일곱째,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8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은 뭘 할까? 이런 설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에요. 혹시 지금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댓글로 얘기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어떤 고민이든 편하게 적어주세요. 우리 모두 진짜 부자가 되어봐요. 마음이 풍요로운 시간의 주인인 그런 부자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